흐몽빌리지를 나와 QL4C 도로를 따르다 동화마을 지나 깐띠교로 미행강을 건넙니다. 그러면 연속해서 삼거리가 2개가 나오는데 여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 삼거리에서는 DT181이 갈리고 두 번째 삼거리에서는 DCT-LVC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즉 QL4C는 계속 좌회전하여 해발 400m 정도의 미행강 협곡을 완만한 도로를 따르다 고도를 높이게 되는데, 우리는 직진하여 DCT-LVC로 들어 구절장장의 곡선도로를 오르면서 계속 고도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DCT-LVC는 열악한 환경 속의 쌍깐니바를 지나 1400m가 넘는 산줄기 사이로 간신히 뚫은 깐띠 고개를 넘어 라바짜이 연민 전망대가 있는 여행자 안내소 부근에서 QL4C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살펴보면 QL4C는 강변을 따라가는 평범한 도로로 라바짜이를 거쳐 연민으로 가는 길보다 약 18km가 더 깁니다. 도로가 좁고 곡선이 많아 위험하기도 하고 불편도 하지만 연민으로 가는 차량 대부분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이유가 됩니다. 더군다나 지역의 아름다운 풍광과 스릴을 즐기려는 여행 투어 마니아나 오토바이 라이딩족들이라면 너무도 당연히 이 길을 택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측으로 갈라지는 DT181로 들어가 룽땀 마을의 명소 룽땀 아마 직조 공장을 잠깐 들르기로 합니다. 이곳은 린넨이라 불리는 아마로 벽걸이 소품이나 옷감, 가구 덮개, 손가방, 지갑 등을 100% 수작업으로 만드는 소경예품 직조 공장이며 수십 년간 이 일만 해온 장인들의 작업장이기도 합니다. 특히 105살 된 할머니 장인은 이제는 직업병이 된 구부러진 손으로 붓을 쥐고는 염색약을 찍어 한 점 한 점 모양을 내는 게 신기하다 못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작업장이 협소하고 조잡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수백 년을 이어온 몽족 장인들의 아마 작업 현장도 보고 그들의 작품도 감상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눈에 들어오는 작품이 있다면 그 100% 수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 얘기한 대로 QL4C에서 갈라진 DCT-LVC로 들어서면서 길이 좁아지고 고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약 1km 정도 올라가면 좌측으로 계곡이 보이고 정면에도 커다란 나무 하나가 보입니다. 주민들로부터 들어보니 몽족 언어로 까는 말은 띠는 땅이라는 뜻이니 곧 이 마을 이름인 깐띠는 넓고 마른 땅이라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약 5억 년이나 된 카르스트 지형이다 보니 마르다라는 말이나 건조하다는 말은 이해가 가지만 넓다는 말은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군요. 사실 주민 대부분이 몽족인 이곳은 건기가 되면 물이 부족해지기 마련이니 결국 옥수수가 이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작물이 되었습니다. 이곳의 산비탈을 악착같이 개간하여 만든 그 너른 옥수수밭을 달리 보면 거대한 대지같이 보여서 애둘러 이런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진단해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곳은 지형의 특성상 나무가 성장하는 데에도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조금 전 보았던 외로운 나무라는 별칭이 있는 철목수는 수령이 25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척박한 지형이다 보니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철목수 숲을 보존하는 데 드리는 공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갑니다. 우리가 이용한 지선인 DCT-LVC는 연민 전망대가 있는 관광객 안내소 부근에서 다시 본선인 QL4C에 합류됩니다. 연민 전망대는 안내소 뒤 작은 언덕에 있는 막루 같은 시설물인데 여기서 지나온 깐띠고개 방향은 물론 연민 시내 주변까지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나온 도로를 감싼 산줄기를 복숭아들 훑어보고 산줄기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 연민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더욱이 베트남에서는 희귀한 소나무 군락재가 눈을 시원하게 해주며
산등성이를 힘겹게 개간하여 만든 다락논이 오히려 우리 눈에는 너무나 예쁘게 보이니 8월 말 추수때가 기다려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북서쪽으로 중국도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 시간이 된다면 구글 앱이라도 열어 현재 위치와 주변 지명을 살펴보는 여유를 부려봄직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말고도 이 전망대 도착 전후에 있는 카페가 있는 조망초도 반드시 들러야 할 것입니다. 석회암과 화강암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에 카렌이 박힌 타우카르스트와 돌리나가 번갈아가며 이어지는 길은 수많은 급커브와 함께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며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느낌을 안겨줍니다. 바위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소수민족들의 삶을 노래하는 선율은 그 바위의 틈새 속에서 경작하는 옥수수의 이파리가 부딪히는 소리이며 흙과 돌로 빚은 벽, 전통기와를 얹은 지붕과 차곡차곡 쌓아올린 돌담에 떨어지는 빗소리이기도 합니다. 이곳 소수민족 주민들은 바위에서 태어나 바위와 더불어 살다 죽어서는 바위에 덮인다고 하듯 그들의 삶의 본질적인 것 모두를 바위로부터 얻는다고 합니다. 옛밑 고개를 힘겹게 올라서면 탄툭 마을이 나오는데 봉우리에 둘러싸인 분지 모양의 마을입니다. 소규모로 논농사도 지을 수 있는 곳인 이곳에 꽃밭 단지를 조성해 놓아 주변 풍광과 아주 잘 어울리는 예쁜 마을입니다. 무척이나 가을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마을을 빠져나오면 석회암이 용해되고 남은 잔재인 카렌이 봉우리마다 빽빽이 박혀있는 거친 타우카르스트를 만납니다. 분지가 된 평지의 좁디 좁은 카렌 사이를 악착같이 개간하여 옥수수를 심었으니 우리가 알고 있던 돌려내는 비옥한 땅이라는 상식을 무색하게 합니다. 결국 이곳도 그 좁디 좁은 밭대기에 콩이나 옥수수 정도를 겨우 재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단한 이곳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대하는 느낌입니다. 다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카르스트를 만나게 되는데 돌과 바위가 일정하게 봉우리와 땅에 박혀있는 모습이 책이 서가에 가지런히 꽂혀있는 모습이 연상이 되어 이곳을 락북이라 이름한 것 같습니다. QL4C 우측으로 한 무리의 바다사자가 일광욕을 위해 해변을 향해 기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자신의 생활을 방해하는 이 돌을 다듬어 가옥의 돌담, 밭, 벽, 촉대, 지붕 등에 이용합니다. 이렇듯 이들은 매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낙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몽족말로 높은 계곡을 뜻하는 사우아는 해발 1400m가 넘는 고지대에 단 22가구만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이 작은 마을은 반짜이 원시림 한가운데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는데 산과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여전히 야생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신비로움마저 감도는 곳입니다. 그런데 외부에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은 이 마을이 매스컴을 타게 된 것은 순전히 영화 지옥마을의 설날 덕이라고 합니다. (2023년) 최고의 평점을 받은 이 영화의 배경으로 이 마을이 지옥의 마을로 알려지면서 금세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여행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유명세와는 상관없이 아직도 여전히 가난한 산속 마을인 이곳은 여전히 이들이 경작하는 주작물은 대마와 옥수수입니다. 반짜이 마을을 지나는 185분 도로에서 사우아 마을로 향하는 좁은 길은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약 2km 정도를 걸어서 가야 합니다. 하장로프의 또 다른 숨겨진 비경 하나. 베트남의 스텝 혹은 베트남의 스위스라 불리는 소이타오의 대초원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 일반인들이 접근이 어려운 매혹적인 이곳은 북쪽에 있는 관광 코스에서 벗어나 소수민족의 문화적인 몰입감과 숨막힐 듯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독특하게 어우러진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소이타오는 지금까지 보았던 베트남, 특히 하장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아주 다른 풍광을 보여줍니다. 완만한 구름, 화사한 꽃밭, 그리고 고풍스러운 몽종마을이 어우러진 광활한 푸른 초원은 전형적인 관광객의 경험과는 너무나 다른 소이타오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맑고 깨끗한 공기, 탁 트인 전망, 그리고 고산지대 소수민족만이 갖는 영혼까지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해발 1440m가 넘는 고지에 90평방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자랑하는 이 고원은 무성한 초목과 웅장한 산의 풍경이 어우러진 독특한 생태계로 베트남 속의 스위스라 불려도 조금 더 손색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슬로우 라이프를 이곳에서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봄에는 노란 겨자꽃이 산과 언덕을 뒤덮고, 여름에는 구름의 푸른 옥수수와 논이 시원함과 쾌적함을 주고, 가을에는 수확기 논의 황금색과 분홍빛의 은은한 메밀꽃이 다채로운 색채의 조화를 이루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아름다운 테피스트리가 되는 곳, 소이타오입니다. 현지인들은 이 탐막고개를 마피랭 고개, 숭짜이 M형 고개 등과 비교하곤 합니다. 모두 지그재그로 구불거리는 도로가 M자 혹은 S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 구분 모습은 뱀을 닮았다고 하여 스네이크 패스라고도 부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장의 수많은 이런 부리 고개 중에서 이 탐막고개가 특히 호평받는 이유는 고개 정상부에 있는 전망대 때문일 것입니다. 그 전망대 역할을 하는 카페에 앉아보는 약 5km 자라는 이 지그지그 도로가 찾는 이들에게 최고의 볼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곳에는 이 지역에 완벽하게 적응해 살아가는 몽족 소녀들이 꽃바구니를 등에 지고 와서는 화관이나 꽃다발을 만들어 팔거나 사진 촬영의 모델이 되는 등 활기가 도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QL4C를 따라 포방사거리를 지나 고개에서 내려다보면 송락계곡에는 60여 가구로 이루어진 작지만 아주 예쁜 마을이 보입니다. 이 마을은 카르스트가 주는 아름다운 자연경관 외에도 100년이나 된 전통 몽족 가옥들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나아가 가을이면 마을 입구에 펼쳐진 메밀꽃의 아름다운 향연은 베트남은 물론 전세계 관광객까지도 끌어모을 정도로 명성을 크게 얻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유명세에 호재가 하나 더 더해졌습니다. 바로 파오의 집 때문입니다. 2005년 개봉된 영화 파우스 스토리는 베트남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황금 카이트상을 4개나 수상한 작품인데, 이 영화의 주요 촬영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베트남 몽족 한 가족의 삶과 비밀을 다룬 이 작품은 18살 소녀 파오의 시선을 통해 가족과 공동체 안에 숨겨진 갈등과 상처를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평을 받는 작품입니다. 이 파우스 하우스는 돌로 포장된 안뜰을 둘러싼 어도비 건물인데 예전에는 아편 판매점이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우리 눈에 익은 사파와 이곳을 잇는 공간적 설정은 이방인의 우리의 눈길을 끌기에도 충분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문화마을이란 이름에 걸맞게 나무 난간, 벽,
시간의 있기를 얼룩진 기와지붕 등이 있는 몽족가옥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현장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을 주변은 아름다운 꽃으로 치장이 되어 있어 사진 촬영 장소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더욱이 메밀꽃이 만발하는 가을에는 메밀꽃 축제가 열려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룽어 마을을 지나면 퀼포시 양쪽으로 달걀판을 엎어놓은 것 같이 쥐색 봉우리들이 겹쳐서 보입니다. 사핀의 달표면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침식이라면 표면만 깎아내는데 이곳은 석회 성분이 많아서인지 고온의 상당 부분이 봉우리뿐만 아니라 그 아래 지반도 침식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대한 원뿔, 동굴, 싱크홀 등이 놀랄만한 풍광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그 지반 부분을 보면 돌리네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 돌사막인데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그 카렌 사이로 땅을 경작하고 작물을 재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엉찐 득은 몽족 사람들이 왕으로 모신 유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핀 계곡에 자리한 이 부엉 왕족의 왕궁은 험전한 카라스트와 숲에 가려져 있어 유난에 대처하기에는 손색이 없습니다. 몽족, 중국, 프랑스의 건축 양식이 조화를 이룬 이 왕궁은 지어진 지 100년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견고하게 풍파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특히 왕궁의 돌기둥이 양귀비와 복숭아 꽃무늬는 고풍스러운 기와 함께 왕궁의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지금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있는 요새라는 뜻의 돈가우 요새는 프랑스 식민지 시절인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프랑스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동반 시가지를 내려다볼 수 있는 해발 1213m의 석회암 봉우리에 있는 이 요새에 오르는데 30분이면 족합니다. 이곳에서 동반의 아름다운 풍경과 더불어 광활한 논과 밭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부는 여기서 마치고 3부는 룽꾸로 가서 국기탑도 오르고 주국과 마주보고 있는 백탄한 채북단도 보고 녹교강도 보면서 아울러 카라스트의 참모습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고는 동방과 네오박으로 이동해 하장 루페의 진수라 할 마피랭도 보고 하늘벽 아래로 하늘길도 걸을 것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